충분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다고 믿었다. 자신을 선택한 구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늘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마운드에서 전력을 다해 공을 던졌고 때로는 강한 투지를 불태우기도 했다. 나이언 와이스는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시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갔다. 그러나 원하는 결과는 얻지 못했다. 개인적으로는 시즌 16경기, 90일 3분의 2이닝에서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의 준수한 성적을 남겼지만 와이스에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팀이 포스트 시즌에 오르지 못했고 시즌이 끝난 후에는 적막함만이 감돌았다. 와이스는 공허함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 행복하지는 않았다.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남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어쩌면 이는 하나 선수단 전체가 공감했던 감정일 수도 있었다. 와이스는 그 아쉬움을 씻어내기 위해 다시 하나를 선택했다. 사실 시즌이 끝난 후 여러 선택지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를 택한 이유는 팬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아내와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눴고 아내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고 하나의 재계약 제안서에 기꺼이 서명했다. 와이스는 지난해 급하게 한국에 오게 됐지만 팬들과 한국 리그 전반에서 정말 큰 영감을 받았다. 나뿐만 아니라 아내도 많은 감사함을 느꼈다며 시즌 동안 자신과 가족에게 보내준 성원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며 그 덕분에 시즌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런 감정들이 이번 시즌에도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다.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가 크고 새 구장에서의 새로운 출발도 무척 설렌다고 다가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보다 더 나은 성과를 이루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몸을 준비해왔다. 지난해에는 캠프에서 동료들과 함께하지 못했지만 올해는 캠프를 함께하며 동료들을 더 알아가고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친분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공유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와이스는 내 개인적인 목표와 팀의 목표는 가을 야구 진출이다. 포스트 시즌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팀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려면 와이스 또한 지난해보다 더 안정적인 투구로 선발 로테이션에서 확실한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 현재까지 페이스는 긍정적이다. 16일에는 80%의 힘으로 불펜 피칭을 정상적으로 소화했다. 와이스는 16일 불펜 피칭을 마친 뒤 오늘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 오늘은 피칭 일정이 없고 내일이 휴식일이라 힘을 더 실어 던지려고 했다. 지금 컨디션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경험하며 느꼈던 보완점도 차근차근 채워가고 있다. 와이스는 지난해 시즌을 경험했으니 올해는 더 나은 성적을 내고 싶다.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내 생각을 정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려 한다면서 류현진 같은 선수는 20년 동안 커리어를 쌓아왔다. 함께 라커룸을 사용하고 훈련하며 많은 영감을 얻고 있고 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동료들과의 융화에도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시즌이 끝났을 때 지난해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와이스는 개인적으로 야구에서 가장 즐거운 순간은 내가 마운드에 있을 때든 더그아웃에서 경기를 지켜볼 때든 팀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확고히 말하며 올해 팀이 더 많은 승리를 거두길 바란다. 그 흐름을 이어가며 팀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가을까지 야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포스트 시즌에 대한 언급이 많았던 와이스의 말투에서 지난해의 아쉬움이 묻어났다. 과연 올해는 그 감정과 다른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에서 인생을 바꾼 와이스 부부, 동료들의 마음까지 울린 진심. 이래서 코리안 드림을 이뤘구나. 그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다. 프로야구 하나 이글스 투수 이상규는 지난해 12월 중순 개인 훈련을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 위치한 야구 전문 트레이닝 센터
트레드 애슬레틱스에서 한 달간 훈련하며 투수로서 성장하고자 큰 비용을 투자했다. 그곳에서 자신의 팔스윙에 최적화된 스위퍼와 체인지업 활용법을 배웠다. 야구 외적으로도 얻은 것이 많았다. 특히 하나와 재계약한 외국인 투수 라이언 와이스와 함께한 크리스마스 연휴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훈련 장소가 와이스의 집 근처여서 초대를 받았고 3시간을 운전해 그의 집을 찾았다. 그곳에서 와이스 부부의 가족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이상규는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낸다고 하니 와이스가 집으로 초대해줬다. 와인 한 병을 선물로 준비해 갔는데 와이스와 아내, 가족들이 정말 따뜻하게 맞아줬다. 나도 뭔가 보답하고 싶었는데 한식 이야기가 나와 요리를 했다며 웃으며 회상했다. 이어 그런 크리스마스는 처음이었다. 야구뿐만 아니라 미국 문화와 가족애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상규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물한 와이스는 지난해 6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한국에 왔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고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었던 만큼 기대치는 낮았다. 6주간 잠시 머물 선수로 예상됐지만 그는 빠르게 적응하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줬고 결국 자녀 시즌 연장 계약을 따내며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8월에는 최고 시속 155km 강속구와 예리한 스위퍼를 앞세워 1선 발급 투구를 펼치며 한화의 5강 희망을 살렸다. 시즌 최종 성적은 16경기, 90일 3분의 2이닝, 5승 5패 평균 자책점 3.73, 탈삼진 98개. 11번의 퀄리티 스타트로 안정감을 인정받아 한화와 재계약을 체결했다. 최대 95만 달러, 보장 75만 달러로 지난해 36만 달러에서 2배 이상 연봉이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다. 그만큼 한국에 대한 진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와이스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헤일리 브룩도 한국에 깊은 애정을 가졌다. 남편과 함께 한국에 온 뒤 SNS에 한국 야구에 대한 애정 어린 관찰기를 남기고 한국어 공부를 하며 화제를 모았다. 재계약 발표 다음 날에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와이스 부부 모두 코리안 드림에 대한 열정이 컸으며 풀타임을 맞이할 올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새 시즌 와이스의 성공 열쇠 중 하나는 포크볼이다. 커브와 스위퍼 등 우타자를 상대할 무기는 충분했지만 좌타자를 흔들 수 있는 구종이 필요했다. 와이스는 비시즌 동안 포크볼 연습을 많이 했고 이제는 익숙해져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이스는 지난해 시즌 막바지부터 포크볼을 활용하며 효과를 봤는데 문동주에게서 영감을 얻은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와이스는 문동주가 포크볼을 던지기 시작한 후 성적이 좋아졌다. 나도 체인지업이 잘 듣지 않아 새로운 구종이 필요했는데 문동주를 보며 포크볼을 연습하게 됐다. 그와 캐치볼을 하면서 포크볼을 던지는 법을 배웠다며 공을 돌렸다. 22세 어린 투수에게 배움을 구할 정도로 와이스는 성공을 향한 의지와 존중심이 남달랐다. 문동주 또한 다른 선수에게 구종을 묻고 배우려면 진심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와이스가 내게 포크볼을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웠다. 사실 나도 포크볼 경험이 많지 않지만 어떤 느낌으로 던지는지 알려줬다.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나눈 건이라며 와이스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줘서 나도 기분이 좋았다. 함께한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가족 같은 느낌이 든다. 늘 옆에서 힘이 되어주는 선수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동료들의 마음을 울린 와이스의 진심은 한화 팬들에게도 향했다. 그는 올해 대전 새 야구장에서 첫 시즌을 치르게 돼 정말 기대된다. 한화 팬들은 경기장 환경에 상관없이 늘 많이 찾아와 열정적으로 응원해주는 분들이다. 그런 팬들이 신구장의 쾌적한 좌석에서 편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마지막 포스트 시즌 진출이 2018년으로 벌써 7년 전이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서라도 가을 야구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고 강한 책임감을 보였다.